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위대한 첫 발을 뗀 한 주였습니다. 북미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1948년 분단 이후 무려 70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전 세계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쏠렸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클릭 베스트컷은 특별하게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과 함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네. 어떤 전용기를 탈 것이냐라는 것도 참 궁금증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에어차이나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타고 왔죠. 네,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관심,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일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모습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인민복 차림에 안경을 쓴 김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아니라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접을 나온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악수를 나누면서 국제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용한 보잉 747은 이 중국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신의 전용기를 놔두고 굳이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것은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3대 항공기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이륙을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첩보 비행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광경이 네. 이날 펼쳐졌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평양에서는 항공기 한 대가 날아올랐는데요. 1970년대 초반 생산된 일류신 76 수송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쯤 이 중국 국제항공, 그러니까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전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착륙했다가 베이징을 거쳐 이날 새벽 평양으로 돌아온 항공기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는 참매 1호가 평양 공항을 떠났습니다. 바로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현지 지도하러 다닐 때는 물론이고 지난 5월 초 이 중국 다롄을 방문할 때도 이 전용기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차례로 평양을 떠난 3대 항공기가 모두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 한 대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을 가능성에 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탑승한 항공기는 노후화로 안전 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참매 1호가 아니라 에어차이나 항공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북한 주요 매체들이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북한 모습인 거잖아요. 네.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악수를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북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뒷모습을 이렇게 잡았는데 약간 인위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북한 맞습니다. 지난 11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평양 시민들이 김 위원장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악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이죠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면과 2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그리고 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하는 모습 등을 다뤘고 조선중앙TV 역시 첫 방송에서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처리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기간에 동정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 회담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체제 선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북한은 그동안 특정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첫 보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평양 귀환 이후에야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 계획을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 회담의 시간 그리고 장소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과 다른 이번 김 위원장의 신속한 싱가포르 도착 보도, 이 회담이 잘 되거나 최소한 그런 대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한 것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깜짝 행보를 보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네. 무언가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흡사 그 유명 배우 그러니까요. 또는 가수를 보러 몰려든 관객들의 모습 같죠. 지난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카메라를 높이 들고 이렇게 깜짝 외출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을 담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3개의 고층 빌딩을 옥상의 대형 선박 모양의 구조물이 연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이곳을 찾은 싱가포르 시민들과 이 관광객들이 김 위원장이 경호원에 둘러싸여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 재빠르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는 이른바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혹은 어떤 장소에 있다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발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한 번쯤은 또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독재자의 모습 예.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김 위원장 가까이에 접근을 못하기는 했는데 사진 촬영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한밤에 이루어진 김 위원장의 깜짝 외출,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2시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네네. 관측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네.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셀카를 또 찍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인증샷 남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에는 셀피를 직접 찍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1일 저녁이죠.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인근 다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깜짝 외출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함께 웃음을 지으면서 셀피를 찍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 머물던 김 위원장은 저녁 9시쯤 로비에 등장한 이후 곧바로 전용차를 타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2시간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네. 시점이었는데요. 이날 깜짝 외출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우 외무상 등 수행원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밤에 깜짝 나들이에 나섰던 김 위원장, 그럼 어딜 갔다 왔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싱가포르 가서 눈에 띄었던 관광지가 몇 곳이 있었는데 네. 그곳을 다 들렀더라고요. 첫 방문지가 초대형 식물원 가든 바이 더 베이였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에 올라서 야경을 감상했고 이후 싱가포르의 오페라 하우스로 불리는 공연장이라 할 수 있는 에스플러네이드에 들러 셀피까지 촬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외출해서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22분쯤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수행을 받으면서 숙소로 귀환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만남. 이렇게 깜짝 외출을 한 후에 다음 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이뤄졌죠. 그렇습니다. 저도 TV 화면을 보면서 우와 하는 네, 탄성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 사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정상, 뭐 70년간 적대시 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이렇게 마주해서 악수를 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좀 감동이 덜하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평생 볼 수 없을 만한 광경을 맞습니다. 목격을 하는 셈이잖아요. 지난 12일 오전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으로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담장 입구 레드카펫 양쪽에서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서서히 걸어 나온 두 정상. 만난 후 12초 동안 악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김 위원장의 손을 잡은 채 왼손으로는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어깨를 툭툭 치는 네. 그런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만남, 한국 전쟁 후에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적대 관계 이후에 이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참 더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인 것 같아요. 세계의 눈이 쏠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짧지만 빡빡한 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 후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오전 9시부터 이뤄진 140여 분간의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50분가량 업무 오찬 등 정말 압축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이 두 정상의 만남을 TV로 아주 생생하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그 사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TV로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그 외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뭔가 묘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한편으로는 지금 이낙연 총리 모습 보면 아빠 미소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 담았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차담회를 갖고 났는데 9시 50분쯤 차담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 오늘은 차담을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서 북미 정상회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국무위원들은 웃으면서 회의실인 세종실로 입장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중계 화면을 비추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총 6대의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자리에는 따로 모니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에 등장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또 옅은 웃음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담 중계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문 대통령, 두 정상이 성조기와 인공기 앞에서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는가 하면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회담 중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 역시 집중해서 회담 중계를 시청하느라 회의실은 매우 조용했다 이런 후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도보다리 산책 이후에 요즘 뭐 정상회담에서 산책 회담이 유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도 과연 이런 장면이 연출될까 기대가 있었는데 깜짝 산책이 연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사에서 보면은 정석같이 이렇게 딱딱한 회의만 하기도 했는데 네. 뭐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진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두 정상이 함께 걷고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밝은 표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을 마친 뒤에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도보다리 위를 산책했고 지난달 중국 랴오닝 다롄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해변을 거닌 바 있습니다. 이날 역시 140분간의 회담과 50분간의 오찬을 마친 두 정상 건물 밖으로 나와서 카펠라 호텔 정원을 짧게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로 매우 짧았는데 두 정상은 통역 없이 정원을 거닐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관계를 형성한 두 정상이 결국은 아주 좋은 관계에서 합의문에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네,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 살펴보시죠.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에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정상의 약간 묘한 표정도 참 재밌게 포착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39분쯤이죠. 현지 시간 오후 1시 39분쯤 이 서명식장의 문이 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다. 이렇게 운을 뗐고 김 위원장 역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면서 이런 자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이후 양국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합의문에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양국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65년 만에 이뤄진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합의문은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날도 역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북한의 로열 패밀리 일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이 누구보다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였고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나타나는 등 올해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의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도 김 제1부부장은 이 김 위원장 곁에 서서 가지고 있던 펜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주고 이 합의문을 펼쳐주는 등 우빠를 도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업무 오찬 자리에도 참석해서 세기의 핵 담판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힘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파문이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 한 장 준비해봤거든요. 살펴보시죠. 네, 기자들에게 뭔가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날 기자회견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직접 질문을 몇 개 더 받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리드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만족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면서 정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면서 트윗을 통해 1인 미디어를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 이날 65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김 위원장의 북한 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 등 많은 뉴스거리를 쏟아냈습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포함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CVID 합의문 언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CVID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서명식과 그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CVID라는 말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이 북미 간 일정 수준의 CVID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반도 분단 70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맞이앉은 가슴 벅찬 역사적 장면.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두 정상의 악수와 대화가 불신과 증오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공감과 약속의 의미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